우리 평정의 마지막 단원을 보면 끝이거든, 오늘.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233페이지. 잠깐만. (234페이지네) 234페이지는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어. 근데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면 항등식에서 배웠던 큰 태도 두 가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태도는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뭔지 기억하고 있어? 항등식 아무거나 대답해봐. 뭐였지? 미분, 적분, 그 다음에 개수 비교, 하나 더? 수치 대입하는 거, 그치? 이 네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게 fx는 f1 x 플러스 2x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든가, 아니면 거기 정적분으로 정의됐는데 상수가 들어가 있다라든가 해서 재기적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a나 b로 치환해서 계산했던 거, 그치? 그거 떠올리면 되고,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뭐였냐면은 양변을 x로 함부로 나누지 말고 공통인수로 묶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랑, 두 번째는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함수들을 뭔가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그냥 곡선 대 곡선으로 보지 말고 넘겨서 곡선 대 직선이나 아니면 곡선 대 상수함수로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항방 부중에서 항방을 한 거야. 그리고 부등식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 있었잖아. 뭐가 있었냐면은 fx 2보다 0보다 크다의 해가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들 있지, 그치? 이런 거 보자마자 f에 2를 대입하면 0이네,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했던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되지. 내가 이거를 부등식을 영역을 나눠서 설명을 했었잖아, 그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2면은 2보다 큰 쪽에선 여길 차지한다면 2보다 작은 쪽에선 여길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함수는 가서 여기를 지금 통과하게끔 간다. f는 0이다라고 했던 것들, 이런 거 한번 좀 떠올려 보면 돼, 그치?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예시도 하나 들어볼게.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gx가 얘가 구체적으로 x 플러스 2라고 해보자, 그치? 근데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f1이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그때는 gx랑 딱 만나는 지점인 거잖아, 그치? 그런 부분에서는 1,3이 이렇게 있다를 했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반드시 이렇게 접하고 갈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등식에 대해서 파악하는 연습들을 했었던 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 오늘 나머지 하나 더 나가는 부분은 이 양쪽 부등식이라고 하는 이제 파트인데, 이거 최근 평가원 기출에 출제됐던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좀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2x 빼기 1 있고, 그냥 fx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 그 다음 이쪽에 x제곱이 있어. 근데 당연하게 또 우리가 먼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등식 들어가 부분들 있지, 그치? 둘이 항상 같다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 근데 문제를 출제할 때 둘이 같게끔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는 건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x제곱이랑 2x-1이랑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지 관찰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x 빼기 1의 제곱은 0인 거니까 x는 1일 때 얘랑 얘가 지금 똑같아진다는 거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 그 다음에 f1, 여기 이 부분은 1,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2x 빼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1이 있겠지? 1,1이 있는데,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1에서 x제곱에서 2x 빼기 1을 빼면 어쨌든 이건 무조건 0보다 커놨지. x제곱에서 2x 빼기 1을 빼면, 그치? 그 함수가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요런 함수가 y는 x제곱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fx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여기 뚫고 지나가야 돼. 그치? 뭔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슉 날아가는데 아주 좁은 협곡 사이로 이렇게 슉 날아가는 거 떠오르지? 상상 안 돼? 그런 거 본 적 없어? 아,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아주 얇게 지금 여기 아예 붙어있는 부분이야. 붙어있는 부분 반드시 이 비행기가 여기를 이렇게 좀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치? 안 그러면 여기나 여기도 부딪히면 터지잖아 지금.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해봐. 약간 이해됐어? 그냥 비유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예제 1번, 예제 2번에 바로 적용을 잠깐 한번 해볼게. 235쪽에. 내가 좀 전에 했던 부등식에 대한 관점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자. 아, 네. 이거 1회로, 0, 1, 2회 맞네요. 일단 14, 15, 20, 21, 20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미적분 합성도 28, 29, 30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28, 29, 30.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 하나씩. 네. 근데 조금 원래 문제보다 좀 더 쉽게, 네. 살짝 쉽게 해서, 그리고 거기다 해설까지 이 형식으로 붙여보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예제 1번, 예제 2번 어때? 둘 다 잘 됐어? 도경이 둘 중에 잘 안 된 거 없어? 예제 2번 좀 헷갈려. 소율이 어때? 1, 2번 중에 둘 다 괜찮아? 민준이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해보자. 근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보면서 그냥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너희 이런 생각 계속 해야 되거든? 이제 공통모도 풀고 하면서 고민을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되냐면은 특히 공통모 1회 풀어보면 9번, 10번 같은 부분에서 막 막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너희 취향에 따라서 무조건 그래프 그리면서 생각해 보려는 친구들이 있고 무조건 식으로 돌파하려는 친구들은 잘 없어. 근데 그래프로 꼭 추론을 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래프에 대한 추론 없이 그냥 식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 물론 그래프 추론을 통해서 식을 유도하고 나서 푸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냥 식만으로도 계산이 되는 경우인데 굳이 힘들게 그래프 추론을 하려다 보니까 더 꼬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무슨 말이냐? 예제 1번을 지금 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K 3승 두고 이쪽에 FK에 K 3승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4K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랑 여기가 이 같아지는 경우를 잡아보면 K 값이 0, 1, 2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F0은 한 번만 써볼게. 0과 0 사이다.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그 다음에 F2는 8과 8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론은 이거였던 거잖아. F0은 0이고,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1이고, F2는 마이너스 8이다. 그치? 근데 반드시 너희 문제 풀 때 중간에 어떤 검토를 해보냐면은 필요한 문자, 우리가 알아야 될 문자가 몇 개인지랑 등식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봐. 그치? 등식이 3개지.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문자 몇 개 몰라 지금?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 없으니까 몇 개 모르지? 3개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면 돼. 등식 3개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물론 그거를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놓기 싫으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든가 빼기 함수의 관점으로 간다라든가 이건 이제 부수적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바로 정리될 거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예제 2번을 봤을 때는 이건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보는 게 훨씬 편리해지는 문제인 거지. 왜냐면은 이 지금 등식 상황이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 부등식을 같이 이용을 해줘야 돼. 이 x 값이 fx 그 다음에 ex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상황에서 지금 관찰을 해보면 둘이 F1과 F2가 같다를 했으니까 F1과 F2가 같다를 연결시켜보면 여기는 이렇게 정리되지? 1일 때 대입해보면 1, F1,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2 대입해보면 2, F2,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이 2랑 여기 있는 2가 둘이 이렇게 같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문제에서 F1과 F2가 같다고 했으니까 오로지 F1과 F2는 2일 때밖에 안 돼. 이건 바로 지금 잡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관찰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식을 써볼 때 y는 x는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고 그 다음에 y는 ex는 여기서 이렇게 그었어. 그래서 y는 x랑 y는 ex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1과 2가 F1과 F2가 같다고 했어.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여기 요 지점이 1이고 여기 요 지점이 2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 보면 여기 F는 여기를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맞지? 근데 이 부등식은 지켜줘야 돼. fx는 x보다 크거나 이 2,2인 상황인 거니까 fx는 반드시 여기는 만나긴 했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1,2에서도 마찬가지로 2x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이 등호 부분이 중요하다 했잖아. 그치? 근데 거기 만나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접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따라서 F'2는 1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지금 확인해 보면 F'1은 2가 나오는 거야. 이 두 식을 더하면 그냥 바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태도 제대로 생각해 놓기. 요게 이제 평정에서 배우는 마지막 이론인 거니까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 그치? 도경이 이해됐어? 89번 한번 또 해보자. 89번. 그리고 91번 봐보면 91번 너희 이 문제 기억도 날걸? 그치? 근데 이거 풀 때 약간 그때는 좀 감에 의존을 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풀 때 오늘 배웠던 걸 한번 적용을 해봐. 91번 기출. 최근 9월 기출이잖아? 서준이 책 없어? 요거 헷갈릴 것 같아서 추석 일정 잠깐만 좀 설명을 해줄게. 추석에 우리 수요일에 추석 전 연휴 때 수요일에 수업을 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토요일에 오면 돼. 토요일에 미적분은 안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에 뭐 미적분 기출 돌아보기 해서 특강으로 하는데 이거 하고 팍통은 토요일에 할 거거든. 할 거니까 최근 기출들 다시 정리하고 유사 문제 풀어보고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어떤 관점 챙겨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토요일에 오면 돼. 이거 그러니까 수업이 없는 날인데 내가 그냥 따로 만든 거야. 만든 거니까 이때 그냥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냥. 그리고 나머지 실무반은 강대X 푸는 반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토요일 1일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목요일까지 추석 연휴야. 근데 좀 놀고 있을 사람 없겠지만 내가 불안해가지고 실무반 연속으로 3일 하는 반 만들었어. 그러니까는 요 강대X 하는 것처럼 여기 다른 모의고사를 할 거거든. 이론 모의고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할 거니까 이 3일 중에서 다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부분적으로 신청해도 돼. 그러니까 어차피 1에 다 분리가 돼 있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신청해서 해도 되고, 뭐 다 하면 좋고, 그 다음에 1시부터는 약술은 특히 좀 신경을 내가 많이 쓰려고 하거든. 약술 좀 하는 친구들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약술 논술 수학, 국어 합쳐서 모의고사 보고 관련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특히 국어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요거 좀 신청할 사람들은 신청해서 같이 들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뭐 질문 있어, 그냥? 요거는 이거 두 개는 무료고 이 밑에 거는 신청해야 되는 거긴 한데 내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 나는 그냥 듣고 싶게 도와주고 싶어서 만약에 뭔가 부모님과 합의가 안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내가 조치를 취해줄게. 그러니까 무슨 합의?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지금 문제 지금 이것도 다 못 끝냈는데 뭐 그 신청해서 뭐해 하면서 약간 이제 부모님 비판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신청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게끔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내가 아니야 여기서 얘기 꺼야 돼. 우선 뭐 해보라고 한 거냐면은 둘이 같아질 때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먼저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있는지 그치? 그걸 살펴본다 하면은 그때는 x 값이 0일 때랑 3일 때랑 이렇게 두 개가 잡힌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근데 0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면 문제에서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3부분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 0인 부분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아니란 얘기야. 그치? 같아지는 게 맞긴 한데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x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10x가 분명히 3,3에서 변화가 생길 거야. 3,3에서 변화가 있어. 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쪽에서 얘가 x보다 지금 큰 부분인 거니까 이렇게 지금 접하고 이렇게 되겠지? 접하고 관상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y는 x는 1인 부분이야. x는 1인 부분. 1인 부분을 기준해서 이 조건이 깨져야 돼. 이 부등식이 깨져야 돼. 그치? 이 해는 딱 정확하게 1보다 크거나 같은 때만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이 조건이 깨져야 된다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냐면은, 이게 이런 아이디어를 잘 못 봤을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냥 오늘 경험을 하고 복습을 해보면 돼. 일단은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 1,1이거든? 1,1. 그치? 그 다음에 여기 1,5야. 1,5면은 1,5 지금 이런 지점이라 해보자. 1,5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는 예시야, 예시. 그러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갔다 해보자. 얘가 지금 여기서 3,3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갔다 해볼게. 뭐 이렇게 가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 해볼게. 뭐 이 정도로 갔다 해보자.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됐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주황색 있잖아. 주황색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통과를 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요 1인 지점에서 갑자기 둘의 대소관계가 바뀌어버렸지. 그치? 그러면 이 부등식이 깨져버린 거야. 얘의 반대 부분은, 반대라고 하면 fx는 x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x보다 크다거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언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 그치? 문제는 이거 다 지켜지는 경우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했으니까 1보다 작을 때는 반대 상황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어떤 식이 정리가 되냐면은 이 식이 f에 1을 대입한 거는 5가 되는 게 첫 번째 후보가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낼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도 돼. 어떻게 가도 되냐면은 함수가 가다가 이렇게 지금 떨어져도 돼. 이렇게 가버리면 그러면 여기 이 y는 x를 기준으로 해서 얘 1보다 클 때는 크다가 잘 유지가 됐는데 반대쪽에서는 깨져버린 상황을 볼 수 있겠지. 그치? 얘가 거꾸로 파란색보다 작아져 버렸잖아. 그럼 여기 이 부등식이 이 부분이 깨진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거든? 꼭 1,1을 지나가야 되나요? 함수가 가다가 뭐 이쯤 이렇게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해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1보다 지금 작은 쪽이잖아. 그치? 바뀐단 말이야. 바뀌니까 정확하게 그 경계값을 지켜줘야 되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1은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써줘야 돼.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이 부등식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마무리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다. fx를 하는 거는 k 곱하기 그 다음에 x-3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x란 말이 헷갈리면 빼기 함수로 먼저 얘기해 줄게. fx에서 x를 뺐어. 그 함수는 3에서 접한다는 지금 확실한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둘 중에 하나 해보면 돼.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1을 대입을 하는데 이 f1 빼기 1은 4k가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니면 x가 또 1일 때 f1 빼기 1이 또 4k가 되는 상황인 건데 왜 똑같은 식을 두 번 쓰냐? 이거 두 번 써야 되지? 하나는 f1이 5일 땐 거고 하나는 이제 f1이 1일 땐 거. 각각에 대한 k 값을 확인을 하면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k가 1인데 여기는 k가 0이 나와야 돼. k가 0은 안 돼. 이차함수가 아닌 거니까. 그치? 그래서 k가 1일 때가 정답이 된다라고 바로 결정을 지을 수 있겠어. 그치? 여기 기존의 개념서나 어떤 유형서랑 다르게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을 특별하게 취급해서 이렇게 단원을 빼놓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교과서에서도 안 배우는 부분이잖아. 자세하게.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무수하게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면은 앞으로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그치? 이 90번, 91번 두 개만 더 같이 해보고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확통으로 넘어가 볼게. 확통 가고 그 다음에 공통 모드 풀어야 되고. 거의 안
잘렸었어요? 12. 아 이거 포스터 혹시 아, 그러시구나. 저 포스터 보고 웃으면 안 돼. 내가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이제 붙었어. 내가 며칠 전에 사진 찍고 왔거든. 비슷하게. 근데 뽀샵으로 눈을 왜 이렇게 크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항변을 하자면 지금도 눈 커졌잖아. 이 렌즈 끼고 돌 수 없는 안경 껴서 그런 거야. 이해했어? 내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눈이 작게 보이는 거거든. 한번 껴봤어. 아, 근데 얼굴을 못 듣겠네. 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보고 넘어가. 이것도 우리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돼. 그러니까 우선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는지 보는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 설마 혹시라도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없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1차적인 행동 영역을 그렇게 잡자란 얘기야. n제곱 빼기 3n이랑 마이너스 1이랑 같을 땐 거니까 n값은 1이랑 2를 잡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1 또는 2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러니까 n이 1일 때 를 계산해 보면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1,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잡히는 상황인 거니까 F1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F1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n 값이 2일 때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2 4 빼기 6이면 또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당연히 F1은 마이너스이다. 시험장에서 이런 거 안 하겠지? 내가 그냥 설명하려고 쓰고 있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먼저 그냥 바로 써버리겠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 거니까.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봐보면 3D 패스트 마이너스 2 F3 여기는 9 빼기 6인 거니까 3으로 지금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아닌데 8 빼기 6이네? 2네? 아닌가? 잠깐만. 계산 잘못됐나? n제곱 빼기 3n. 0이네? 그치? 맞지? 9 빼기 9요. 그 다음에 n은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그리고 f의 4. 여기는 16 빼기 10인 거니까 4.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f3과 f4는 결정이 안 됐어. 결정이 안 됐고 여긴 지금 결정이 된 상황인 거니까 이걸 갖고 먼저 1차적으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빼기함수랑 인수정리를 같이 연결시켜보자. fx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그 함수는 x 마이너스 1과 여기 2인데 내가 또 1이라 썼네.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 함수 1이었으니까 이거 좀 필요 없네. 이 뒤에 부분은 하나 모르니까 x 마이너스 알파다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F3과 F4가 뭔지를 각각 구해보는 거지. 3 대입해보고 4 대입해서 알파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요 식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4 빼기 2알파가 나와. 이 부분이 4 빼기 2알파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F4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은 22 빼기 6알파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럼 해보면 여기서는 2 알파 그 다음에 3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는 3 알파 그리고 4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 알파에 대한 정리한 거야. 양쪽에 4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누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둘이 알파 값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알파는 3이다 이렇게 잡힌다고. 알파는 3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버릴 수 있겠지. 그치? 알파가 3이면 3 대입하고 나서 F' 0 구하면 답이 나오겠다. 맞지? 91번 문제 됐어? 아직 하고 있어? 잠깐 기다려 볼게. 25학년도 9월 21번 완전 최신 문제야 이거. 근데 봤을 때 이제 우리 당황하지 않을 힘이 생긴 거야. 구십일 번 됐어? K만 나온다고? 아, K까지 나왔어? 91번 최근 기출이니까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정리를 해보기로 할게. 2분의 FK 플러스 2 마이너스 FK, 이쪽이 4K 제곱에 플러스 14K 이렇게 돼 있다. 그치? 그러니까 둘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K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잡았을 거야. K 값이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잡혔겠지? 두 개 나왔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해보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은 이쪽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하고 이쪽은 역시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K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를 대입한다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2잖아. 그치? 이렇게 하고 왜?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둘이 같을 때 한 거니까 당연히 이 식은 써놔야지. 여기서 f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빼기 f 마이너스 2로 볼 수 있고 요게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12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 오늘 했던 거 똑같잖아. 계속 요게 마이너스 10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10인 거고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 이거를 평균 변화율로 생각해서 계산을 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되게 꼬였었어. 평균 변화율이 그래프상에서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 추론하기 전에 먼저 1단락을 지어봐. 뭐에 대한 1단락을 지으냐면은 조건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야. 근데 그 조건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이 비교야. 등식이 두 개야. 그치?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미지수는 몇 개야? 개수의 미지수. 몇 개? 두 개야, 세 개야? x 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면 세 개잖아, 세 개. 그치? 그러니까 세 개를 모르는데 등식이 두 개밖에 안 나온 상황이라고. 그치? 근데 이 관점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세 개를 다 알아야 정답을 낼 수 있냐? 그게 아니라고. 왜냐면 문제에서 프라임 3을 물어봤지. 어차피 상수항이 필요가 없었던 거. 그치? 상수항이 필요 없고 그냥 A, B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F1 빼기 F-1이라면 상수항끼리는 서로 지워지지. 그치? F0 빼기 F-1 해도 상수항끼리는 서로 지워져. 그치? 상수항 부분만 남잖아. 상수항끼리 지워지니까 얘 두 개 연립하면은 각각 A, B 값이 나오면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우리 오늘 배웠던 걸 연결시켜서 정리해 보려고 하면은 이 부등식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항등식, 방정식, 부등식 볼 때마다 엔제나 실무에서 풀 때마다 그냥 해설해서 시키니까 이대로 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왜 이렇게 풀어야 됐었지? 왜 이 생각을 내가 그때 못했지? 약간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좀 더 실력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그치? 50 며칠 남았어? 50 며칠?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가장 시간의 소중함을 알 때는 11월 한 10일쯤 됐을 때 11월 8일 7일쯤 됐을 때 그때 제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너무 많이 하거든. 그 일주일이 지금의 일주일이라 생각하고 소중하게 보내. 확통으로 넘어가 보자. 확통에 늘 4주차 아니면 좀 열심히 해왔으면 5주차 정도까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수업은 수능 전날엔 와서 그냥 힐링하다 가도 돼. 수업은 없는데 내가 있을게. 11월 8일이 마지막 수업이다. 확통 좀 몇 주차까지 풀어봤어? 석준이 열심히 하니까 다 했어? 어이구 그러면 그 엔티켓도 다 했잖아. 그러면 설마지 아카이브로 넘어가도 되겠다. 아니면 그 사이에 뭐 할 거 내가 하나 알려줄게. 친구들 일단 4주차나 5주차까지 해서 질문이 있었던 거 있으면은 좀 한번 해줘.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 풀었어도 고쳐서도 좀 헷갈린다라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줘. 서진 좀 풀어왔어? 응. 소율이 뭐 질문 없어? 놓고 왔어?
또 책 놓고 온 사람 없어? 괜찮아? 오주차까지 지금 안 풀렸으면 지금 풀면서 설명 들어야지. 뭐 질문할 게 없는 상황이면. 앞에 있는 거 질문해도 돼. 21번? 21번이랑 5일차까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줘. 26번, 28번. (27번) 그리고 글씨체도 조금 우리가 쓰는 글씨체랑 똑같은가요, 이거는? 네, 똑같은 거. 이건 똑같은 위에 게 조금 다른 거죠? 그러면. 비닐 것도 이런 거 네네. 네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들어갈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을 피하고 여기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잠깐 쉬었다 할게.
아까 공통모 못 받았다고. 야, 혹시 공통모가 남았을까요? 공통모 안 남았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그래. 실무? 오케이. 9시에요? 아. 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데스크 선생님께 하거나 내가 얘기해 드릴게. 나한테 얘기해 주면. 질문 나온 거 좀 같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또 공통모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 석준이 거 한번 다시 얘기해 보자. 뭐 중간에 하면 됐지. NG 엄청 많으니까 풀 거 좀 더 얘기해 줄게. 일단 21번으로 같이 가볼까? 21번. 아, 21번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일을 중복을 허용해서 12개 선택해서 나열한다. 근데 그 서로 이웃한 세 수를 어떻게 선택해도 합이 음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항상 경우의 수를 셀 때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 그걸 이제 기본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본다라면은 세 수의 합이 음수가 되는 경우가 언젠지를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너무 많은 것 같다. 너무 많은 것 같다라면은 그 세수의 합이 음수가 아닐 때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만약에 1, 1하고 세모 이런 애들. 그러니까 1, 1이 연소로 나오면 이 여기에 네모나 세모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이렇게도 음수가 될 수 없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도 음수가 될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 있지? 여기 1, 0, 1, 0은 안 되지? 1과 마이너스를 어떻게 들어가든 간에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거는 1, 1이 연속이 될 때는 좀 곤란하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1, 1이 연속이 될 때. 예외적인 경우가 이렇게 잡히는 거. 그 다음에 또 언제 될 때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그냥 1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돼. 이것도 확실하게 1과 1이 연속한 상황은 아니지만 세 개를 합치면 양수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나서 가는 걸로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따져보면 될까? 여기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건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면 항상 그 합이 음수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1이 만약에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 상황은 당연히 한 개지. 마이너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으면 될 거니까. 맞지? 두 번째는 1이 하나만 있는 경우. 이것도 전혀 어려울 게 없어. 1이 하나만 있다라면 어디에 들어와 있든 상관없지. 12개 자리 중에서 어디에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1이고 딱 한 군데만 1인 거야. 12C 1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12개다. 이렇게 바로 12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합치면은 13개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돼.
그치? 여기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다. 그치?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1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따지려고 하면은 약간 이제 규칙을 관찰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 그치? 이 관련 문제와 경우의 수의 관련 문제는 사실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중복조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 중복조합의 상황을 보는데 중복조합이 그냥 딱딱딱 떨어지게 A, B, C 1, 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 해서 무작정 그냥 3개를 3H, 4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게 A랑 B 사이에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치? 이런 경우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실제로 B는 무조건 A보다 커야 된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예시를 드는 거야, 예시를.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다른 값으로 시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게 고난도 문제, 확통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봐볼게. 1이 K개인 상황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1이 K개인. 근데 K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잡아보면 2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몇 보단 작거나 같아야 될까? 를 생각을 해봐. 몇 보단 작거나 될까? 지금 총 12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1을 최대한 멀리 띄워놓는다 생각해봐. 1, 1, 1, 1. 만약에 1을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더 잡았어.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볼까? 1이 4개인 상황. 1이 4개인 상황으로 관찰해보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세수를 어떻게 선택하든 간에 항상 그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얘 이렇게 더하면 1 돼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마이너스 1이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뭐 해설지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 해서 무작정 거기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예시를 들었을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그치? 하고 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에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정확하게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을 만족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1이 이거보다 더 많아지면 예외적인 경우가 당연히 생기겠지. 맞지? 1이 5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깨지는 상황인 거니까 이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를 현장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 문제풀이에 관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나열을 해나간다 생각하면 이거 이해됐을 것 같아. 써보면 1을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해보자. 1, 1, 1, 1. 사실은 4개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이제 들어가는 자리를 생각해보는 건데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그치? 근데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 A1, A2 이렇게 본다면 A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쪽은 지금 상관없지. 그치? 아니, 뭐라고 쓰려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 A1개라 이렇게 쓰려고 해. A1개. 여기 들어갈 값은 A2개. 여기는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은 A3개.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은 A4개. 이렇게 지금 잡아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뭐 이런 부분은 A5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걸 약간 일반화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거든? 요게 중간에 이제 끊겼다라고 봐서 여기를 K-1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K-1번째. 왜냐면 우리 2, 3, 4일 때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화한 식을 써보기로 하자. 만약에 이렇게 일반화가 싫다라고 하면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1 지금 1개까지 했지. 1 2개일 때랑 1 3개일 때랑 1 4개일 때랑 이 4개, 3개까지만 해보면 돼. 3가지만 각각 해서 계산하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 그치?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얘를 조금 더 일반화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는 여기 이 자리가 AK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AK 플러스 1개가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각각에 대해서 부등식을 나열해보면 A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2는 좀 조심해야 되지? 여기는 빼기 2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사이에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AK에서 2를 뺀 게 0보다 크나다를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거는 AK 플러스 1이 0보다 크나다를 이렇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개수는 몇 개야? 전체 12개 중에서 몇 개를 빼면 되지? 네, 이게 잘못 썼네. K-2가 아니었네. 맞아, 4. 아니, 여기 K라 이렇게 고칠게. K번째. 1이 K개가 있는 거니까 12에서 K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 1의 개수는 12 마이너스 K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 A1, A2 해가지고 촘촘히 더해가지고 그래서 AK 플러스 A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다 전부 더한 거는 뭐가 된다를 얘기하면 되냐면 12 빼기 K가 된다.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연결시켜보면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빼기 2씩 해줘야 돼. 그치? 두 개를 주고 시작해야 된다고. 두 개를 주고 시작해. 여기 이 부분이 A2 빼기 2로 지금 바꿔줘야 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AK 빼기 2로 이렇게 좀 고쳐줘야 돼. 그치? 이렇게 고쳐준다라 하면은 그러면 식을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냐면은 A1 플러스 A2 빼기 2 플러스 점점점 해서 AK 빼기 2까지 하고 여기다 플러스 마지막에 AK 플러스 1을 이렇게 써주고 나면은 12 빼기 K에서 빼기 뭘 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 붙인 다음에 2 곱하기 이 뒤에 부분은 2가 총 몇 개 있겠어? 2부터 K까지니까 K-1개 있겠지. K-1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치? 민준이 이해됐어? 여기 2에서부터 해가지고 K까지 있는 거니까 K-1개를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계산해보면 이 값은 14-3K가 나오는 거라 지금. 이 값이 14-3K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따라서 결론은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 이제 보려고 하면은 여기 전체 몇 개 중에서 선택하면 되지? (1이) 아까 마이너스 1의 개수가 12 마이너스 K개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우리가 계산할 때는 14 마이너스 3K로 잡아야 돼. 그치? 이렇게 본다면은 H를 써야 돼. 14 마이너스 3K개를 뽑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개 중에서 뽑아야 될까? 지금 K 플러스 1개잖아. 그치? 1부터 해서 K 플러스 1까지 왔잖아. K 플러스 1개 중에서 14 마이너스 3K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를 지으면 또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 1 빼서 해보면 여긴 14 빼기 2K에 H 쓰고 여기다가 K, C지.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K 값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각각을 대입을 해서 더하면 정답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다. 그치? 그리고 아까 원래 썼던 13은 그대로 써줘야 되지. 13 플러스 그래서 정답은 13 플러스 여기다 2, 3, 4 각각 대입하면은 10C2 플러스 8C3 플러스 여기 뒤에 부분 6C4 이렇게 지금 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29가 된다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자신은 이렇게 K로 잡는 게 좀 불편했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K 2, 3, 4밖에 안 되니까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그냥 세면 돼. 세서 계산해도 이건 전혀 무방하다. 그치? 26번으로 가요. 26번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풀 수 있거든?
약간 요새 확통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약간 비문학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그냥 5줄, 6줄, 7줄, 8줄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쫄지 마. 결국에 거기서 분석해보면 핵심은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번 9월 평가원 시험도 그랬었고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좀 줄거리 길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읽기 싫다 하면서 쫄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이거를 수식으로 바꾸는 방법들, 무슨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연습들을 해놓고 나면은 그러면 좀 더 훨씬 원활하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상황을 먼저 써볼게. 정규분포가 9의 12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추출한 크기가 4인 표본을 x1, x2, x3, x4로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어. p가 0, g, 그 다음에 이쪽은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밑에는 p 0, g 2분의 3. 요게 16분의 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가족권을 봤더니 어떤 특정 xi라고 하는 게 1보다 작은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란 말이 나왔으니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지? 하나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조건 봤더니 이렇게 다 더해간 게 x1, x2, x3, x4 이렇게 다 더해간 게 이게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동시에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값인 거고, xi가 1보다 적어도 작은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반대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A라고 하는 사건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본다라면 A 여집합이라고 하는 사건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부 다 1도 1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도 1보다 크거나 같고, 3도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도 1보다 전부 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모든 애들이 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황을 만들어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치? 이 사건을 B라고 봐볼게. 이렇게.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거지. P, A고 B를 찾고 싶은 거. 이걸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때를 계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저 식을 좀 어떻게 조작해주면 될까? P, A고 B를 동시에 찾고 싶어.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보냐면은 B가 일어난 상황이야. B가 일어난 상황인데 그 중에서 A가 일어날 때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거야. 그치?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 여기 이 관계만 이해하면 되거든? 이 둘 사이의 관계?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 누구에 포함돼? 누가 더 범위가 커? A 여집합이랑 B 중에서? B가 더 범위가 크다고. 그치? 이거 이렇게 만족시키면 무조건 더한 건 0보다 크지. 그치? 근데 0보다 크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뭔가 A 여집합 B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표현이 안 되면 관계를 먼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관계를 분석해보면 A 여집합이 B에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바로 잡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 상황에서 아이고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기를 권해. 그냥 이렇게 질러놔. 1학년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A 여집합을 그냥 이렇게 써버려. 전혀 상관없어. A 여집합이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 이렇게 해도 돼. 그 A, B 각각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A 여집합이 어디 있으니까 어디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일단 포함관계 이렇게 잡아도 전혀 지장이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봐. 그치?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보면 우리 구하고 싶은 게 A 교집합 B잖아. A 교집합 B면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A가 여긴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요게 지금 A인 거야. 맞지? A 여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A. 그치? 이거랑 B의 교집합인 거니까 결국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 여기랑 여기의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을 의미한다고 했어. 이 도넛처럼 생긴 이 부분이 A 교집합 B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P, B에서 빼기 하고 P 그냥 A 여집합을 했으면 됐던 거구나.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PB 빼기 PA 여집합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PB에서 A 여집합이라는 이거는 이거 다 엔드거든? 이거면서 다 이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들을 하나씩 전부 다 확률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그 4승 해버리면 되는 거야. 다 엔드 구조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전체를 그냥 다 4승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써보면 이렇게 정리해볼게. 여기 PB라고 하는 거는 X바가 0보다 클 때야. 왜 X바로, 아니, 이건 이따 표현하겠죠. X바 쓰지 말고 일단 PB에서 빼기 하고 이제 A, B, C, D 뭐 이 사건을 뭐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라면은 P2 이런 식으로 써볼까? 얘의 4승을 이렇게 뺀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얘 연속적으로 다 일어난 거니까. 근데 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B는 결국에 X바를 본다라고 하면은 4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 얘 표본 4개를 다 더한 거를 4로 나누면 그게 표본 평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 값이 표본 평균이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게 양수인 거야. 왜냐? 이 문제에서 양수를 했으니까. 표본들의 합이 양수를 했으니까 표본 평균이 양수다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P, B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P, X바가 0보다 크다 해서 빼기 하고 나머지 부분은 X값이 P,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의 4승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이 표본과 표본 평균을 헷갈리면 안 돼. 지금 분명히 표본 4개를 뽑는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시키면서 풀 줄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X바라고 하는 거 B, X바는 얘는 이제 우리 뭐라 써야 되냐면은 평균은 똑같다. 평균은 똑같은데 4로 나눈 거니까 2분의 12의 제곱인 거지. 6의 제곱으로 이렇게 좀 고쳐줘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 이제 표현을 해볼게. X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 집값이 이게 6분의 지 편차가 지금 6인 거니까 6분의 하고 그 다음에 전체 0이잖아. 0 빼기 평균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P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어. 요거 지금 4번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얘 계산하려고 하면 이때는 조심해야 될 게 6이 아니야. 여긴 12지 12. 12분의 1 빼기 9를 써줘야 돼. 1 빼기 9. 이렇게 지금 써줘야 되겠다. 그치?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복습해 놓으면 이 관련 문제들을 푸는 게 이제 훨씬 좀 편해지겠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 지어보면 여긴 P, G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요 값이 16분의 15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요 값은 P 집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 값은 4분의 3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답은 16분의 15에서 빼기 4분의 3의 4승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걸로 바로 볼 수 있겠다. 그치? 얘 4번 계산되는 거니까.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봐봐.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 적어도 하나 존재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을 때 그대로 다 해석하기는 어려우니까 여집합으로 만들어 놓고 갔어. 그치? 근데 이 P A 집합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바로 해석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야. 뭐 독립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B랑 A가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A 여집합과 B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가로 접근을 한 거고, 그거는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파악을 해봤으면 나머지 계산은 그냥 순탄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지. 그치? 이 테스트로 만들어 놓고 학원 올 때마다 계속 보게끔 해주려고 하니까 꼭 좀 다시 정리를 해봐. 28번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28번 같이 해보긴 할게. 근데 28번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일단 27번부터 먼저 보고 28번 갈게. 이십칠 번은 이제 4개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요게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 조건 로그 A의 B는 A고 B는 정수다. 근데 둘 중에서 어떤 조건을 먼저 기준으로 시작해야 될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가를 시작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나가 훨씬 범위가 좁은 거니까 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개수를 나열해보면 A랑 B가 1, 1일 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10일 때 있을 거고, 11일 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5일 때 있을 거고, 5일 때 있을 거고. 이 정수가 되려면 그 다음에 A 곱하기 B 100 돼야 되는데 100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1과 10이 지금 한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맞지? A, B, C, D는 자연수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연결을 해보자. 여기 요거부터 한번 봐볼까? 2552 요거 지금 따져본다 하면은 25이거나 52일 때 이렇게 계산한다 하면은, 그러면 이미 A, B는 잡혀 있어. A 더하기 B는 7인 거니까 C 더하기 D가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좀 결정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C, D는 자연수니까 하나씩 빼줘야 되지? C-D-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따라서 여기는 는 6이 아니야. 는 6이 아니라 작거나 같다잖아. 작거나 같다를 사용한 거니까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EH0 더하기 EH1 더하기 점점점 해서 EH6까지 이렇게 더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이 값이 이제 28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거 이렇게 계산해 본 적 있어? 이거 쓰레기통 만드는 방법 알고 있지? 그치? 쓰레기통 만든다 생각하면은 C- 더하기 D-에다가 플러스 2 붙이고, 이게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는 거. 그냥 이렇게 잡고 나면은
2에다가 0 하나 줄 때, 1 하나 줄 때, 2 하나 줄 때, 3 하나 줄 때, 4 하나 줄 때, 여기다 1 버리고, 0 버리기, 1 버리기, 2 버리기, 3 버리기, 4 버리기, 5 버리기 하고, 여기를 6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라 6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이게 좀 더 계산이 빠르지. 이렇게.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0, 1, 2, 3, 4, 5, 6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은 훨씬 쉽게 28이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래서 2 곱하기 28이야. 2 곱하기 28에서 56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 두 번째 상황은 더 쉽지. A, B가 1, 10이거나 아니면 11일 때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니까 이때는 A 더하기 B가 11인 거니까 C 더하기 D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하면 C 다시 더하기 D 다시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이거 계산도 쉽게 할 수 있지. 여기서 계산해보면 2H0 더하기 2H1 더하기 2H2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요게 6이 나온 거야. 세 번째는 AB가 1, 1일 때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요때 A 더하기 B는 2니까 이건 C 더하기 D가 1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EH0에서부터 해서 EH11까지 더하면 되겠다. 근데 이건 진짜 쓰레기통 넣는 게 좋겠는데, 그치? 계산 복잡하니까 넣어서 그냥 생각하는 걸로 가버리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여기는 78이 나와. 1 곱하기 78. 그래서 78 더하기 여기는 2 곱하기 6이었어. 2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28. 이렇게 해서 3개를 더하면은 정답이 되는 걸로. 맞지? 28번이 어려웠어. 28번. 해설지를 봐도 이해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있었을 것 같은데, 28번 좀 설명을 해볼게. 이렇게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혜원이랑 영진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남자 2, 여자 2. 그 다음에 남자 3, 여자 3. 그리고 남자 4, 여자 4. 지금 이렇게, 한 명 더 있네. 남자 5에 여자 5.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규칙을 보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처음에 혜원이부터 시작했거든? 근데 얘는 줄 때 자기 짝 빼놓고 줘야 돼. 그치? 그렇게 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자 2가 이렇게 받았다 해봐. 그 여자 2는 남자 2한테 줄 수도 없지만 혜원이한테 돌려줘도 안 돼. 그게 이 문제의 조건이었어. 그게 지금 그 박스 안에 있는 이 말이거든. 자신에게 건네준 여자와 같은 조의 여자를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이거를 좀 잘못 읽은 사람들 이렇게 읽으면 힘들거든. 자신에게 건네준 여자와 같은 조의 여자. 이게 근데 없잖아. 그거 여자끼리 같은 조 아니잖아. 아니니까 읽을 때 좀 조심해서 이렇게 읽었어야 됐다. 그치? 그래서 얘가 규칙이 여자 2는 혜원이한테 돌려줄 수도 없고 남자 2한테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 여자 2가 줄 수 있는 애는 남자 3, 남자 4, 남자 5 3명 중에 1명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해서 3분의 1, 3분의 2 구조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문제풀이가 좀 쉬워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문제에서 9번의 시행 중 영진이가 당첨 제비를 처음 받았을 때의 상황에서 이거는 그럼 이제 분모가 되겠지. 근데 혜원이가 당첨 제비를 다른 여자에게 한 번만 받았을 확률인 거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대체로만 방향을 잡아보면 9번째 시행에서 영진이가 처음 받았어. 그러면 얘 분에
위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혜원이가 동시에 이거랑 동시에 여기에서 혜원이가 당첨 제비를 다른 여자에게 한 번만 받았어. 여기 9번째 시행에서 영진이가 받긴 했는데 그래서 동시에 혜원이가 한 번만 받은 경우.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밑에 들어갈 애는 혜원이가 한 번도 안 받는 경우, 한 번만 받는 경우, 두 번만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지금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거를 다 이렇게 더해서 이런 식으로 더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 중에서 요건 지금 세모라 본다 하면은 이 경우를 이제 계산으로 마무리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먼저 큰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가는 거야. 혜원이가 제일 빨리 받는다고 하면은 몇 번째 받을 수 있을까? 여기 이미 여자 2로 갔잖아. 얘 여기 다시 못 돌려주지. 그치? 그러면 여자 2는 남자 3으로 보냈다고 해봐. 남자 3은 당연히 혜원이한테 못 줘. 그치?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야 돼.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혜원이가 이제 돌려받을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따질 부분은 어디냐면은 혜원이가 4번째에서 받는 경우부터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뭐 수능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좀 깊이 있게 문제를 풀어놓고 조금 더 쉬운 문제들을 접근을 해보면 괜찮겠다. 그래서 한번 따져볼게. 첫 번째, 혜원이가 당첨 제비를 4번째 시행에서 받은 경우 에서 당첨 제비를 받은 경우 이 경우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 경우는 몇 분의 몇이 되냐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3분의 1이야. 왜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여기에서 여자 4가 보낼 수 있는 애는 어디 있냐면은 내가 아주 살짝 표시해보면 여자 4는 남자 3한테 받았지. 그치? 남자 3한테는 못 줘. 못 주니까 혜원이 남자 2, 남자 5. 이 3명 중에 한 사람한테만 줄 수 있어. 그치? 자기 짝꿍한테는 당연히 못 주는 거고. 원래 줬던 애한테는 못 주는 거고. 그러니까 3명 중에 혜원이한테 준 거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당연한 결과가 있는데 영진이가 첫 번째 경우랑 5번째 경우에는 얘 못 받아. 아예 못 받아. 그치? 왜냐면 혜원이가 처음에 자기 짝꿍한테 줄 수 없고 4번째 시행에서 받았으면 5번째로 자기 짝꿍한테 줄 수 없고.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만 연결을 시켜보면 다시 혜원이는 두 번째랑 6번째에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 두 번째, 6번째에서는 짝꿍한테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다 지금 제거가 되는 거지. 맞지? 영진이가 그러면 3번째랑 7번째는 받을 수 있나?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은 이거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거든? 남자는 반드시 짝수번째 받아, 홀수번째 받아? 짝수번째 받아. 그 여자는 홀수번째 받아. 그러니까 지금 영진이 1357 표현했잖아? 이거 다 받은 거야. 그럼 9번째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자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내가 구성을 해보면 아이고 문제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천천히 볼 게 많네.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면 여자, 그 다음에 여기 여자, 이렇게 된 거고 그 사이에 지금 남자가 이렇게 받는 게 기본적인 틀이란 얘기야.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3번째, 7번째 못 받아야 돼. 그게 기본 전제 조건이거든? 이거. 9번째 시행에서 처음 받았다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영진이는 세 번째, 일곱 번째에서 못 받는다가 아니라 못 받게끔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럼 그때 확률은 몇이 되냐면은 3분의 2가 된다고 볼 수 있겠어. 이건 아까 계산했던 거거든? 전체 3개 중에 영진이한테 준 경우는 3분의 1일 거 아니야. 3분의 2다를 지금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다 계산해 보기로 할게. 계산해 보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2는 두 번 곱해야 돼. 세 번째, 일곱 번째에서 못 받을 확률을 지금 곱하는 거야. 세 번째, 일곱 번째에서 못 받을 확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곱 번째는 해결됐지? 혜원이는 네 번째 시행에서 당첨자비 받는 경우가 3분의 1이었어. 그럼 지금 이 경우를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 썼고 그 다음에 3분의 1인 경우였던 거니까 기본적으로 3분의 1을 곱해주고 네 번째 시향에서 받은 경우니까 3분의 1은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3분의 1 이렇게 쓸게.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그치? 요거 지금 다 반영한 거야. 네 번째 시행에서 받은 경우인데 영진이가 세 번째, 일곱 번째에서 주는 경우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뭐만 남았냐면은 다른 요소들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혜원이가 두 번째, 여섯 번째에서 어차피 못 받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영진이가 아홉 번째에서 받아야 돼. 아홉 번째에서 받아야 돼. 그 경우 하나 따져야 되고 그럼 1, 3, 5, 7, 9 다 표현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 4, 6, 8 다 표현했는지 보면 2, 4, 6인데 8을 안 잡았네. 그치? 여덟 번째 걸 계산해야 되지. 그럼 혜원이가 여덟 번째에서 는 무조건 받으면 안 돼. 왜냐면 여덟 번째에서 받아버리면 영진이한테 못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덟 번째에서 받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3분의 2라 볼 수 있겠지. 여기 3분의 2 이렇게. 그치? 그러면 표현이 이제 다 된 거야. 여기다 곱하기 3분의 2하고 마지막에 3분의 1을 이렇게 줄 거니까 이 계산을 마무리를 지으면 3의 5승분의 2의 3승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냥 규칙만 잘 생각해 보면 돼.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 두 번째 상황만 보면은 두 번째 상황 앞에 거는 이제 열심히 해봤으니까 두 번째 상황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네 번째 시행에서 받는 경우가 아니라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니면 하나 지금 파란색이었지? 네 번째는 여섯 번째 받을 수 있지. 그냥 여섯 번째 받는 경우를 따져보면 여덟 번째는 고려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여섯 번째만 하나 더 해보면 된다 생각하면은 혜원이가 여섯 번째 시행에서 받는 경우에서 받는 경우야.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영진이는 첫 번째랑 일곱 번째에서 못 받아. 여기에서 못 받지. 맞지? 그 다음에 영진이가 첫 번째, 일곱 번째에서 못 받았으면 혜원이는 역시 두 번째, 여덟 번째에서 못 받는 거야. 여기 필기대로 가면 혜원이는 두 번째, 여덟 번째에서 못 받아. 그치? 이거 지금 고려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영진이가 세 번째, 다섯 번째? 어떻게 3호 그런 게 쉽게 나오나요? 여기 다 있었다니까? 1, 3, 5, 7. 어차피 이게 1, 3, 5, 7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다섯 번째에서 못 받아야 돼. 못 받는다가 아니라. 그치? 못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못 받을 때 확률은 아까 했던 것처럼 3분의 2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계산을 마무리 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3분의 처음에 영진이가 못 받을 확률은 당연히 1이지. 여기다 써볼게. 여기 1. 마지막이니까 여기다 그냥 밑에다 써보자. 영진이 못 받았어. 처음에. 그치? 그 다음에 혜원이도 당연히 못 받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진이가 받을 확률은 3분의 2야. 맞지? 그리고 네 번째, 혜원이가 못 받을 확률은 3분의 2지. 그치? 여기 3분의 2. 다섯 번째, 영진이가 못 받을 확률 3분의 2. 여섯 번째, 시행해서 받는 경우라고 했었던 거니까 이 경우는 3분의 1이야. 3분의 1 지금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네. 일곱 번째에서 영진이는 그냥 못 받아. 그냥, 아닌가? 맞나? 응. 아. 그 여덟 번째에서 혜원이가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얘 지금 1인 거고, 그럼 계산 좀 이상한가? 마지막에 3분의 1로 지금 이렇게 끝나는 상황인 건데, 아까랑 그럼 계산이 똑같게 나오는데? 잠깐만, 내가 뭐 틀렸는지만, 아니, 똑같네, 이거. 똑같은 거 맞다. 맞아, 똑같은 거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도 3의 5승분의 2의 3승으로 이렇게 결론되어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 지으면 얘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거잖아. 그치? 동시에 합쳐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는 3의 5승분의 이 두 개가 되면 되지?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2의 4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론은 이거야. 이게 지금 전체 가지수인 거야. 이 밑에 있는 전체 가지수. 전체 가지수를 따져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3의 5승분의 2의 4승. 그다음 위에도 역시 3의 5승분의 2의 4승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치? 이 앞에 것만 결정하면 되지. 여기 뭐 들어가는지. 그치? 이게 뭐라고 쓰면 될까? 마지막에 3분의 1로만 끝나면 돼. 그치? 마지막에 3분의 1로만 끝나면 되는 거니까 여긴 전부 다 항상 3개씩 줄 수 있지? 3군데 줄 수 있잖아. 3군데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3의 7승분의 3의 6승이다.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대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면은 계산이 끝나겠다. 그치? 마지막만 3분의 1인 거야. 마지막만 3분의 1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그냥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 석준 이해됐어? 혼자 힘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할 수 있도록 해봐. 이런 정도로 28번 정도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문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로 할게. 다음 시간에 뭐 5일차, 6일차, 7일차 이런 것들 좀 더 보고 그냥 공통모는 홀수회 위주로 해서 해설을 할 건데 근데 이 공통모 시즌 1이랑 시즌 2가 좀 어려운 모의고사에서 낸 거야. 그래서 15번, 21번, 22번급에서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 풀어보면 알 수 있어. 왜냐면은 8번, 9번, 10번, 11번 이런 데서 막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좌절하지 말고 원래 어려운 모의고사였거든? 그러니까는 그 킬러 문제 푸는데 집중하기보다도 중킬러 문제들까지 제대로 풀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 평정 그리고 빨간색 책은 복습 꼭 해야 되니까 거기에 엔제 도전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문제들은 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 고생했어요.